안녕하세요, 김승동 기자입니다. 이번 5월달은 개별 보험사에 대한 중요 기사는 조금 있었지만 설계사분들이 반드시 아셔야 할 큰 기사는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판매 제도와 관련해서 큰 변화나 이슈가 발생하지도 않았습니다. 지난 4월에 신상품이 좀 많이 쏟아졌고 이런 신상품에 대한 마케팅에 집중한 달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5월 실적은 어떠셨나요? 6월부터는 날이 매우 무더워집니다. 활동하기가 쉽지 않은 계절이 오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7월과 8월은 여름 휴가와 겹쳐서 본격적인 비수기에 접어듭니다. 5월 실적이 좋지 않았다면 6월에 좀 더 많은 땀을 흘리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학습 목표를 살펴보고 기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강의를 들으시면 리베이트 금지법을 어기면서 판매하면 어떤 제재를 받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어린이 보험 등을 마케팅하면서 고액의 육아용품을 사은품으로 내거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인터넷 전문은행이 보험을 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 판매가 잘 되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세 번째, 증권사가 GA에 러브콜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번째, X사이에서 또 자동차 보험료 인하를 결정한 보험사가 나왔습니다. 추가 인하한 곳이 어디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금융당국이 4월부터 실손보험 끼워 팔기를 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이게 잘 시행되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본격적으로 기사를 보겠습니다. 지난 4월 27일 뉴스핌에서 유모차 주는 태아보험 가입하면 벌금 3천만 원이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최근 온라인을 중심으로 마케팅하는 GA나 엄마들이 많이 활동하는 맘카페 등에서 어린이 보험을 마케팅하는 것을 자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베이비페어 등 오프라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곳에서는 짧은 시간에 자극적으로 마케팅을 해야 합니다. 때문에 보험을 제대로 컨설팅하는 것이 아닌 유모차나 카시트 등 고액의 육아용품을 지급한다면서 마케팅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이렇게 마케팅하다가 금융감독원 등에게 적발되면 적지 않은 피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합니다. 설계사는 등록이 취소됩니다. 등록이 취소되면 더 이상 보험 영업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보험사는 수입보험료 전액을 토해내야 합니다. 그러니까 매출액 전액을 다시 반납해야 한다는 거죠. 또 고액의 경품, 즉 리베이트를 주면서도 설계사도 수입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불필요한 보장까지 부풀려 보험을 컨설팅하는 부작용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마케팅하는 문화가 심화되면 설계사도 이익이 줄어들며 소비자도 비싼 보험료를 내게 되죠. 보험 산업에 대한 전체적인 신뢰도도 좀 떨어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사례를 보면 금감원에 적극적으로 제보하시길 정말 부탁드립니다. 건강한 판매 문화가 정착되어야만 보험 산업 신뢰도도 높아질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다음 기사를 보시겠습니다. 5월 2일 대한금융신문에서 K은행 모바일 보험 판매 쉽지 않네 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은행별 모바일 방카슈랑스 초회 보험료를 보면 가장 많이 판매한 곳이 16억입니다. 이 은행은 연금보험만 판매하고 있어서 초회 보험료가 좀 많이 커 보이는 굴절 현상이 있습니다. W은행의 초회 보험료는 6억 원, S은행도 2억 원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인터넷 전문 은행이라고 하는 K은행의 초회 보험료는 2천만 원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판매가 거의 안 됐다는 의미입니다. 보험은 대표적인 푸시 마케팅 상품입니다. 모바일 방카슈랑스는 고객이 스스로 니즈를 느끼고 직접 홈페이지에 찾아 들어가서 가입을 해야 합니다. 이처럼 판매 수치가 낮다는 것을 보면 아직까지 온라인 시장에서 보험은 판매 방법을 찾지 못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또 보험사는 기존에 거래하던 은행의 눈치를 보느라 온라인 전문은행 등과 합동 마케팅을 하지 못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아울러 각각의 판매 채널에 맞는 상품이 개발되어야 온라인 방카슈랑스에 대한 판매량이 증가할 것이라고 유추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또 다른 온라인 전문은행은 온라인 채널에 맞는 상품을 현재 개발 중이라는 소식이 들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시장이 급변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아직까지 정말 가능성에 불과합니다. 아무튼 이 실적을 볼 때 아직까지 온라인 보험은 대면 시장에 전혀 위협적이지 않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한 셈입니다. 다음 기사를 보시겠습니다. 5월 3일 뉴스핌에서는 대형 증권사 보험설계사의 러브콜이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S증권은 최근 GA와 협업을 위해서 분주하다는 소식입니다. 뒤를 이어서 N사, M사 등 대형 증권사들도 GA와 제휴를 알아보고 있다고 합니다. 증권사들이 GA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투자 권유 대행을 활용해서 펀드 판매량을 늘리기 위한 목적입니다. 투권위는 이미 오래전에 풀렸습니다. 자격증만 획득하면 설계사도 펀드를 판매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식시장의 침체는 물론 펀드 판매 후 수당이 매우 적어서 설계사분들은 펀드 판매에 대한 매력을 좀처럼 느낄 수가 없었죠. 저축성 보험을 판매하는 게 펀드를 판매하는 것보다 더 많은 수당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에는 저축보험 그리고 올해는 연금보험의 수당이 대폭 낮아졌습니다. 반면 펀드 판매에 대한 수당이 크게 낮아지지 않았죠. 이에 펀드 판매가 상대적으로 매력적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증권사들은 설계사분들의 속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듯합니다. 움직임은 분주하지만 커미션 등을 어떻게 지급해야 할지에 대해서 갈팡질팡인 것 같습니다. 모든 경제활동에는 인센티브가 있어야 합니다. 사람은 합리적입니다. 내게 이익이 되지 않는데 굳이 움직일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증권사들이 설계사분들의 판매력을 확인했으니 설계사분들에게 어떻게 인센티브를 지급할 것인지만 파악하면 어쩌면 투건인 시장이 급격히 커질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도 듭니다. 다음 기사를 보시겠습니다. 5월 11일에는 서울파이낸스에서 H사 16일부터 자동차 보험료 내린다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지난달에는 업계 1위사인 S사가 기습적으로 자동차 보험료를 인하를 단행했습니다. S사는 17년 1월에도 이처럼 기습적으로 보험료를 인하했습니다. 이를 볼 때 결국 이번 기습 인하도 낮아지는 시장 점유율을 방어하기 위해서 내놓은 고육지책 중 하나로 보입니다. 하지만 업계의 영향력이 가장 큰 1위사가 보험료를 인하하니 그 여파가 다른 회사로 점점 번져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중소사로 구분되는 H사가 이달 16일 보험료를 인하했습니다. 또 대형사 중 하나인 K사가 보험료 인하를 본격적으로 검토한다는 모습입니다. 반면 중소사들은 지속적으로 점유율이 낮아지고 있지만 보험료 인하 카드를 꺼낼 수 없는 모습입니다. 규모의 경제를 확보하지 못한 탓입니다. 규모의 경제가 크지 않아 손해율도 굉장히 높습니다. 결국 부익부 빈익빈 현상은 앞으로 계속 심화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기사를 보시겠습니다. 5월 16일에 대한금융신문에서 한 달 새 유명무실해진 실손보험 끼워 팔기 금지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동안 보험사들은 실손보험을 판매하면서 손해율이 높아 팔면 팔수록 손해를 본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럼에도 금융당국은 지난 4월부터 실손보험 끼워 팔기를 금지했죠. 이에 각 보험사들은 소비자들에게 가장 큰 도움이 되는 실손보험이 더 이상 판매되지 않을 것이라고, 판매량이 굉장히 급감할 것이라고 주장했었습니다. 하지만 실손보험은 여전히 최고의 미끼 상품입니다. 잘 팔립니다. 심지어 실손에 시체까지 붙었습니다. 또 유병자 실손보험까지 굉장히 잘 팔리는 모습입니다. 어쩌면 성공한 최초의 정책성 보험이 될 가능성까지 있습니다. 청약서를 2장 쓰기가 좀 귀찮지만 많이 파셔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6월부터는 본격적으로 더워집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7월과 8월은 휴가철이며 비수기로 접어들게 됩니다. 6월 열심히 달려서 7월과 8월 즐거운 휴가를 맞이하시길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